기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관심 가지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쿼드 코텍스 미니가 해외엔 이미 나왔고요. 국내에도 이제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타넷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아마 판매 직전일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고정 댓글 참조하시고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리뷰를 위한 제품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뉴럴 DSP에서 제일 처음 나온 풀사이즈 쿼드 코텍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쿼드 코텍스가 아니라 얘는 쿼드란 말이 빠지고 작다 그래서 나노 코텍스. 그리고 이번에 쿼드 코텍스인데 요거보다 작은 미니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미니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은 사이즈가 있어요. 핀란드 회사죠. 근데 핀란드에서 당연히 저는 공장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줄 알았는데 다 메이드 인 핀란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있는 제품이고, 일단은 이게 뭐 하는 거냐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기타를 치시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세요.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는 일렉트릭 기타와 기타 앰프, 물론 중간에 이펙트 페달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기타 앰프에 연결된 스피커, 기타 앰프용 스피커예요. 거기에 앞에 마이크를 대고, 이게 아주 클래식한 기타 사운드를 내는 법이에요. 수십 년간의 락 기타 사운드가 그 소리로 굳어져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죠. 앰프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 마이킹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사야 돼. 그걸 다 산다고 해도 이런 가정집에서는 못 씁니다. 심지어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합주실에도 그 앰프를 온전히 다 사용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진공관 앰프들은 특히나 볼륨을 많이 올려야지 특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델링 기반의 제품이라 그래요. 모델링. 그 소리를 모델링해서 디지털화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던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눈 감고 들으면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방에 있는 저는 기타 앰프 한 대 살려고 그러면은 좀 이름 있고 역사가 깊은 그런 것들은 수백만 원씩 해요, 하나에. 그런데 여기 안에는 그런 게 거의 무제한으로 다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펙터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아날로그 장비들로 과거에는 낼 수밖에 없었던 소리들이 이런 게 쉽게 낼 수가 있다. 한밤중에 새벽에도 헤드폰 끼고 녹음할 수 있고, 물론 이런 컨셉의 제품들은 많지만 되게 정교하고 사용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펙터를 막 배치하고 앰프를 이렇게 배치하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과연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세팅을 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 기반의 브랜드 중에서는 아마 탑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제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얘랑 어떤 특징이 있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놓고 이 기능이 뭐 있고 이런 영상을 찍기 쉬울 것 같아. 근데 요 세 가지를 같이 어우르는 영상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를 생각하다가 지금 며칠 좀 늦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이거는 제일 비싸요, 사실.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당연한데 버튼이 많다고, 스위치가. 공연용으로 쓰는데 플러스 나는 한 곡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뭐 해야 돼. 난 굉장히 정교하게 마디마디마다 소리가 다르고 막 이런 거 세팅해서 쓰는 사람이야. 노래가 바뀌면은 풀세트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죠, 진짜. 그리고 연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두 대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하나, 베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두 개의 XLR 콤보 잭이 있고, 그리고 샌드 리턴 당연히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갖고 있는 리버브 딜레이 페달을 저 뒤쪽에 하나 넣고 씬 같은 거 만들어서, 씬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누르면은 우르륵 다 바뀌고 동시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기타를 치면서 과연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세팅을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노 코텍스라고.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일단은 기타 입력도 하나, 대신 출력은 스테레오가 나가요, TRS로. 그리고 미디 입력 하나 있고 USB 연결되고. 인풋이 하나 있는 거는 사실 큰 단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력이 한 쌍의 스테레오만 있기 때문에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FH로 가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LR은 FH 메인 믹서로 가고, TRS 아웃풋 두 개는 스테이지용 울림을 주기 위한 앰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워 앰프에다가 스피커 캐비넷 해서 뒤쪽에다 연결해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파워 앰프 스피커로 가는 거는 여기서 캐비넷 IR을 끄고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다 돼. 얘는. 또 큰 차이점은 화면이 있습니다. 세팅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 USB로 연결하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훨씬 더 쾌적하게 세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는 세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화면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 노브가 있긴 한데 사실 요거는 다 정해놓은 세팅 상태에서 살짝 질감을 이렇게 바꾸는 용도지 이걸 가지고 뭔가 세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신 이거는 스마트폰 앱으로 소리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씬이라는 모드가 나노 코텍스에는 없는데 여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런 거 극단적인 페달보드에 발을 밟는 것 같은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요. 레이턴시가 거의 없어요. 요거는 되게 빠릿하게 막 작동하거든요. 요게 이제 씬이라고 그래요. 씬. 이게 여기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리미트를 걸어놨다가 제가 알기로 OS 업데이트가 되면서 미디 페달 연결하면은 이런 씬 같이는 못해도 미디 페달로 껐다 켰다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긴 했어요. 뭐가 나은 것 같냐에 대한 생각은 사실 뭐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긴 하지만은 약간 좀 철학적인 취향적인 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야. 좀 더 보세요. 진짜 상상도 초월한 거 많아요. 이런 세팅을 내가 쓸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세팅하다가 밤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 사운드가 아주 좋으면은 사실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는 정말 그 코어적인 사운드는 제대로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소리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코어 사운드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캡처 기능은 얘도 캡처 기능 지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기타 페달이나 앰프를 캡처를 해서 이런 모델링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갖고 있는 거를. 트랜스포머 들어가 있는 리앰핑 그런 다이렉트 박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모두 다 지원하더라고요. 마이크 입력도 일로 들어가고. 이 얘는 뭐냐 그러면 얘는 중간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이쪽의 개념 같아요. 스크린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제 눈으로는 해상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버튼이 4개, 얘는 10개, 11개. 아까 제가 이펙트 페달 막 여러 개 밟는 거를 순간적으로 팍팍팍 바꿔주는 게 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셋 하나에 씬이 8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 2203, 요거 80년대 초반에 나온 100W짜리 JMP, 예전에 신대철 형님 제가 기타 앰프 고쳐드린 그 모델이거든요. 이게 1A로 넣어놨어요, 얘가. 네. 되게 기념비적인 마샬 앰프는 맞아요. JCM 800의 전신이거든요. 어쨌든 그 풀셋 보면은 기본 앰프 그리고 맥슨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스테레오 더블러 뭐 브리티시 거버너 페달 마샬 로덴트 드라이브 뭔지 모르겠다. 드라이 더블 약간의 그 좀 타이트하게 스테레오감 주는 거 그리고 딜레이 넣고 솔로 부스터하고 약간 로우 게인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버튼을 여기서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한 방에. 그런데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요 4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A, B, C, D인데 A, B, C, D가 1페이지에는 1, A1, B1, C1, D1 그리고 2페이지에는 A2, B2, 1, 2로 또 페이지로 1페이지냐 2페이지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 가장 커요. 당연히 여기도 버튼 또 있잖아. 탭 템포 있잖아. 탭 템포. 땅땅땅땅 이걸로 하려면은 길게 밟으면 또 되네. 길게 밟아서 탭을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홀드 튜너 얘는 튜너 들어가면 요거 밟아야 돼. 이렇게 튜너 모드 나올 땐 요거 밟고 그 정도 차이죠. 나머지 연결성은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얘는 인풋이 1번, 2번은 전부 다 XLR 4분의 1인치 둘 다 콤보 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거는 1번 인풋은 4분의 1인치 그리고 2번 인풋은 콤보 잭 되어 있어요. 나노도 보면 옆에 인풋이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번 인풋으로 시그널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전용
캡처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4개 나간다 그랬잖아요. 얘도 4개 나갑니다. 미디 인아웃 똑같이 있고요. 대신 미디 인아웃이 3.5mm TRS로 바뀌었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걸 쓰시나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3.5mm나 TRS 뭐 4분의 1인치 돼 있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5핀 미디 신호가 5핀을 다 안 써요. 3핀밖에 안 써요. 그래서 커넥터 모양의 차이지 신호는 똑같아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얘는 하나밖에 못 쓴다. 얘는 익스프레션 페달 2개 쓸 수 있습니다. 헤드폰 아웃 얘는 큰 거 4분의 1인치 얘는 3.5mm. 샌드 리턴 FX가 둘 다 2개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모노 샌드 1, 2, 모노 리턴 1, 2 이렇게 돼 있는데 4분의 1인치는 똑같지만은 그게 TRS로 돼 있어가지고 스테레오로 나갑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스테레오를 쪼개가지고 샌드 리턴 1, 2로 써서 하나는 뭐 앰프 앞단에 페달을 걸어서 세팅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리버브로 저 뒤에다 이렇게 찢어서 걸 수도 있고 연결하는 법이 다를 뿐이지 기능은 샌드 리턴 1, 2, FX 1, 2가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이런 거, 뭐 얘는 볼륨이 있다 없다. 얘는 볼륨이 돌리는 게 있으면 얘는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얘는 USB B 타입, USB C 타입. 종합적으로 보면 4개 정도 페달에서 소리 바꾸는 것도 난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오히려 4개도 많아. 1번 아니면 2번 정도만 돼도 한 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덩치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수가 있죠. 훨씬 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버튼이 이게 10개가 있다고 해서 편한 거는 또 아니에요. 미디 페달 연결하는 순간 사실 얘보다 미디 페달 연결해서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미디 페달인데 미디 페달을 연결하는 순간 신호도 들어갈 수 있고 탭댄스 탭도 칠 수 있고 이거는 버튼이 6개밖에 안 되지만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요거 영상 제가 준비 중입니다. 버튼 16개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얘예요. 나머지는 일단 좀 치우고 이 녀석의 사용성은 어떤지를 좀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처음에 아마 구매를 하시면은 요런 화면일 겁니다. 프리셋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팩토리 프리셋, 마이 프리셋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팩토리 프리셋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뱅크죠. 하나의 뱅크에 4개의 프리셋이 있어요. 1번 뱅크에 A, B, C, D, 1A부터 1D까지 그 프리셋을 들어가면 마샬 2203 앰프 기반으로 씬 모드, 스톰프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톰프 모드는 뭐냐면은 요 페달 하나에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타 페달 밟듯이 한 발에 하나만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쿼드 코텍스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씬 모드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씬 모드를 바꿔서 보면은 씬 모드에서 밟아보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되게 간단하게 지금 컨트롤이 되는데 자 보세요. 2개가 껐다 켜지죠. 근데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보면은 아까 보셨던 블럭이 보입니다. 이게 좀 보기 편해요. 실제로 공연이나 합주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편할 겁니다. 터치도 되고 씬 모드, 뭐 맥슨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더블러가 켜진다. 이걸 누르면은 페달을 여러 개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2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누르면 맥슨 오버드라이버 그리고 거브너 페달 체크 누르면은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옵션에 세팅하는 게 있는데 길게 눌러서 씬 창으로 들어가는 기능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몇 가지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좀 빡센, 좀 타이트한, 누구 존 페트로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누구 앰프를 이렇게 세팅해놨을까? 그런데 길게 눌러서 씬 모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타 튜닝이 안 맞습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누르면은 튜닝. 당연 자동 뮤트 되고요. 뮤트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뮤트 안 되게 튜닝할 수도 있는데 보통 뮤트를 하고 튜닝을 하죠. 이거를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진 않잖아요. 이것도 모델링이 된 거예요. 마샬 플렉시 보면은 인풋 단자가 되게 많아요. 하이, 로우, 노멀, 브라이트 총 4개가 있는데 또 브라이트 100W, 50W 살짝 소리 다릅니다. 플렉시 노멀, 100W 노멀. 너무 많아. 이게 문제가, 이런 기기들 문제가 또 있어요.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기타 앰프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됐든 결판을 내려고 소리를 찾는데 I shot the sheriff, but I did not shoot the deputy. 돈 플레이 연주하지 말래. 그럼 해보고 싶잖아. 너 했구나. 별로다. 그런데 파비 언더슨 다크스타. 자, 근데 중요한 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완전 데드 사일런트예요. 이거 게이트가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살짝 건드리면은 게이트가 풀립니다. 근데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예, 게이트 탁 열리면서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이트를 푸는 방법은 이거 길게 누르면은 이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끄면 지금 꺼진 거예요, 게이트가. 그러면은 대부분이 참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제품인데 아주 미세한 입력 값에 반응하는 다이나믹은 조금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진짜 리얼 아날로그 앰프처럼 싹 붙진 않아요. 살짝 뭔가 탁 온 오프 되는 듯한 느낌으로 볼륨으로 갈매기 주법이라 그러죠.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또 안 하죠. 요 소리를 뭘로 내냐? 익스프레션 페달로 쓴다고. 그러면 아주 말끔하게 들어갑니다. 기타 볼륨 요거보다 더 깔끔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그 시그널 체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에서 모든 걸 말해줘요. 사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갔다가 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우 3, 3번 줄로 간다. 3번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출력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출력이 멀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출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FOH 메인 믹서로 보낼 수도 있고 동시에 뭐 기타 앰프 파워 앰프로 보내가지고 스테이지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아웃풋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만들어낸 소리를 어느 쪽으로 출력을 할 거냐를 정해주는 건데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멀티플 아웃풋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XLR이든 TRS든 다 나가요 소리가.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팩토리 프리셋 여기 점 3개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 프리셋 4번 A 여기를 누른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면은 이게 카피 복사가 됩니다. 팩토리 프리셋은 안 건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 세팅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갖고 나 이거 싫어. 네, 그러면은 트랜스포즈 안 해 나. 이런 걸 왜 하냐? 그래서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브너 페달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버렸죠? 그리고 위치 조정 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패널 하나, 앰프, 스피커 거쳐가지고 자 플러스 표시가 나면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뭐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나는 딜레이 오케이 핑퐁 걸어볼까요? 심플 핑퐁 딜레이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서 파라메타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와리가리 하는 거고 요게 값 조절하는 거고 손으로 터치로도 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3번 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3번 줄은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은 좋아. 멀티 아웃풋으로 그냥 뽑겠다. 바로 3번 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출력에서 다 나가요. USB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컴퓨터 USB 연결하면 USB에서 장치 인식해서 녹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앰프를 2개를 쓰고 싶어. 그래서 하나를 스플리터를 하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스플리터를 걸 거냐 이런 타입으로 걸겠다. 네, 걸어 놓고요. 한번 터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또 세팅을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JCM 900으로 넣자. 900 클린으로 넣고 당연히 캡 하나 넣어야 되겠죠. 캐비넷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캐비넷 넣고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정의가 안 됐죠. 지금 스테레오로 만들고 싶어요. 스테레오로 완전 스테레오로. 그러면은 얘를 아웃풋 모노 1번 넣고 얘는 아웃풋 2번. 메인 믹서로 보내는 거는 시뮬레이션 된 소리로 캐비넷까지 된 소리 보내고 스테이지 위에 파워앰프 연결해서 쓰는 소리는 IR을 빼고 보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는 IR을 빼버려요. 네, 그리고 FOH 메인 믹서로 보내는 거는 아웃풋 1, 2번으로 뒤쪽 1, 2번 나가는 거고요. 기타 앰프에 뭐 리턴 단자도 파워 앰프 좀 쓸 수 있잖아요. 뭐 스테레오 있으면은 2개를 보내도 되고, 근데 보통 앰프를 스테레오까지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3번 모노로 하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팅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건 정말 베이직한 기능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씬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원래 프리셋에 있는 씬이랑 겹쳤네. 2번 씬만 바꿔볼게요. 2번 씬을 거브너 페달이라고 이름을 일단 바꿔줄게요. 2가지 씬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AB만 가지고 제가 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눌러볼게요. 씬 A1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껐다 켰다가 되는데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 앞에 네모 표시가 이렇게 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씬, 이 네모 땅땅땅땅 이 네모가 이 씬에 뭔가 관련되게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A1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지금 A1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끈다 그랬죠. 꺼진 상태로 놓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A1으로 갔을 때니까 꺼집니다. B1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B1으로 가. B1에서는 켜지게 해주세요. 엔터.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A1에서는 꺼지고 B1에서는 켜집니다. A에서 켜지고 B에서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꺼진 상태로 놓고 세이브. A1 페달 꺼진 상태. 그러면은 요렇게 씬이 저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리듬톤이라고 하고 B를 솔로톤이다. 솔로톤에는 기타 앰프의 볼륨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껐다 켜졌다가 아니라 파라메타를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길게 눌러. 그럼 얘도 A, B, C, D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아웃풋을 좀 올리고 이걸 올려도 되고요. 저장. 이거 봐봐. 이거 누르면은 켜지고 아웃풋도 올라가고 나머지도 다 돼요. 얘도 한번 개인도 좀 더 넣어볼까요? A, B, C, D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B 하는 거니까 B에서는 이 정도로 세팅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앰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게인하고 아웃풋이 A, B, C, D, C에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표시도 옆에 뜨고
이렇게 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페달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 컨트롤러 같은 건 있습니다. 예, 뭐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스위처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앰프를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세팅할 수는 없잖아. 요거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곡 안에서도 막 여러 팬더 디럭스 리버브 썼다가 갑자기 뭐 메사북이 썼다가 막 이렇게 막 한 곡 안에서도 바꾸고 싶다. 이 프리셋을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 바꿔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프리셋 모드로 바꿔볼게요. 중간에 소리가 끊기죠. 왜 그러냐면 앰프 모델링까지 전부 다 완전히 갈아엎은 세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빨리 뭔가 순간적으로 팍 치고 들어가야 될 때는 되게 어렵죠. 아주 심플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앰프를 여기다 두 개를 넣는 거야. 그냥 앰프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 껐다 키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게 프리셋 변경하는 거랑 논리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앰프를 완전 바꿔버리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 하드웨어적 한계도 있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앰프 한 개와 캐비넷만 와리가리로 이렇게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CPU 자원이 좀 많이 소모되도록 여러 개의 페달을 많이 붙여보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짝 소리가 좀 찌그러지면서 싹 전환이 된다거나 되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밑으로 내려 그냥 두 개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스플리터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스플리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스플릿을 걸 거다. 네, A, B로 이 페달 눌렀을 때는 A로는 풀로 나가고 B로는 줄여버리는 거지. B를 누르면은 진짜 아날로그 기타 앰프처럼 생각하고 세팅을 하면 돼요. A, B, Y 박스라 그러죠. A, B를 발로 눌러가지고 앰프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스톰프 모드로 보면은 자, 이게 한 버튼당 하나예요. 스톰프 모드도 이 뷰가 있거든요. 정말 페달당 하나씩 버튼을 껐다 켰다 해서 밟듯이 셀렉트해서 이런 식으로 스톰프 모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단점 같은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잘 되잖아.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보면은 누를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뗄 때 움직입니다. 네. 뗄 때 움직여. 뗄 때. 풀사이즈 쿼드 코텍스는 누를 때 움직여요. 스위치가 4개로 줄면서 누르자마자 반응하는 세팅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르자마자 반응을 해버리면은 길게 누르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하고 그 기능이 들어갔는데 길게 눌렀다? 그래서 그 다음 기능을 또 띄워줘야 돼. 꼬이거든요. 그리고 2번 누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뭐 미디풋 스위치나 이런 거 디지털 컨트롤 할 때 보면은 무조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될 경우에는 버튼을 그 전용 버튼 그 한 기능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빼버려요. 한 버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야 될 경우에는 눌렀을 때가 아니라 뗄 때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길게 누르면 어떻게 돼? 네, 탭템포잖아. 봐봐. 탭템포. 그러니까 길게 누르는 액션에서 다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밟자마자 반응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아주 물론 이렇게 딱 밟아버리면은 사실 이게 밟을 때 작동을 하나, 뗄 때 작동 하나 큰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탁 밟고 들어가야 될 때,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밟고 있다가 떼면 안 돼? 먼저 밟고 있다가? 근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밟고 있다가 떼면은 잘못하다가 탭템포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떼면은 이거 탭템포가 아니라 이제 얘는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는 액션이 나와 버리는 거죠. 이쪽은 어떠냐? 이쪽은 사실 길게 누르는 거 액션이 없어요. 있구나 얘도. 내가 해놨구나. 맞다 해놨지 내가. 얘는 액션이 없어 사실. 예. 근데 얘를 길게 눌러볼까요?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정리된 게 없으니까. 근데 떼잖아? 작동을 안 해요. 이 버튼이 줄면서 멀티펑션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만든 미디 페달은 자 요거 버튼 하나짜리 누르자마자 반응합니다. 네. 뗄 때 반응하는 거 아니죠? 누르자마자 반응하죠?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튜너로 들어가기도 하고 3번 누르면은 탭을 또 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네요. 나중에 뭐 홈 업데이트 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미디 페달을 따로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컨트롤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너무 소중해서 내 발로 밟기가 싫어서 별도의 미디 페달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건 좀 다음 또 영상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만드는 거 생각보다. 네. 특히나 요즘에 또 AI 시대 아닙니까? 코딩은 내가 안 해도 돼. AI한테 이 기능만 잘 설명하면은 코딩을 해줘요. 그때 별도의 영상 올리면서 쉽게 누구든지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화해서 쉽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미디 페달인데. 자, AB만 왔다 와리가리 합니다. AB만 와리가리 하고요. 이거면 됐지, 뭐 2개면 됐지. 네. 그리고 길게 눌러 튜너. 물론 길게 누를 때 접점에서 반응을 하면서 아까 보셨죠? 이게 한번 넘어가기는 해요. 넘어가면서 이제 튜너가 열리는 거죠. 괜찮아, 상관없어. 네. 그리고 3번 누르면 네, 탭 템포도 들어갑니다. 길게 누르면 빠져나오고. 사실 제 스타일은 이렇게 내 스타일. 저도 이번 리뷰하기 전에는 말로만 들었지 유튜브로 보기만 했지 실제로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오늘 제가 뭐 기타는 뭐 날림으로 대충 쳐가지고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지금 환율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얼마다라고 지금 알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저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제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앞으로 제 채널에서 종종 나올 겁니다. 요거는 샘플이어서 반납인데 새 제품을 하나를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2탄, 3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